형식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계엄 선포문이 허위로 작성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 날을 했다 하면 그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의 공범은 될 수 있고 또 행사병 공범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문제 있으니까 폐기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이 폐기하자고는 의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좀 따져봐야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전 총리까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구속까지는 쉽지 그렇죠. 않다. 범죄 과정을 보면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좀 과도한 것이고 네. 김용현, 네. 여인영, 문상호 이런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네. 그냥 재빠르게 기소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로 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두머리를 쓴 윤 전 대통령의 영장 기각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미리 선수를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기소할 서서히 수도 있는데. 올가매는 방식으로 그렇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한 거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 자체는 죄가 크든 작든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죠.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주요 임무 종사장들이 구속 연장이 됐고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영장에 기각한다. 이건 판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특검 윤 구속영장 청구 한덕수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어떤 포인트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이냐라는 건데 다음 기사 바로 이어서 보죠.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도 검토, 윤과 같은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행사 혐의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허위 공문서. 그러니까 사후에 계엄을 먼저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계엄 선포한 뒤에 사후에 계엄문을 작성을 했다. 이건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도 같이 공모를 했다. 근데 이게 사실 김광삼 변호사님. 한덕수 전 총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까 5개의 혐의였었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 허위 공문서 이것만 지금 공범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검토한다는데 이거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특검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제 성과 얘기를 했는데 네. 한덕수 총리가 전 총리가 구속이 되면 또 성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근데 이게 과연 구속이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죄에서 공범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뭐 나타나는 게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요. 계엄 선포문. 네.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서명 날인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걸 설사 했다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강의그 전 부속실장이 전화를 해서 문건을 작성하니까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화해서 없던 걸로 하자. 폐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계엄 선포문이 허위로 작성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 날을 했다 하면 그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의 공범은 될 수 있고 또 행사병 공범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문제 있으니까 폐기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이 폐기하자고는 의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좀 따져봐야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전 총리까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구속까지는 쉽지 그렇죠. 않다. 범죄 과정을 보면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좀 과도한 것이고 네. 또 제가 볼 때는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이 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또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제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다 보니까 영장에 무슨 내용이 담겼고 이 얘기를 막 혐의가 어떻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김수민 의원님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한덕수 전 총리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특검은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느 네. 정도 속도전을 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수사였다. 괜히 속도를 낸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는 없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특검에서 그런 가능성까지 무릅쓰면서 억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한 내역도 한 66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네. 거기에도 다 담지 않은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또 그 재판부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청구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고 해도 네.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윤 전 대통령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민들도 여러 학습 효과가 있는 거고 지금 일부 혐의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한 것인데 가장 굵직한 내란 혐의 포함해서 국민들은 이제 이것은 뭐 국민들도 다 봤듯이 유죄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건 특검이 뭔가 잘못한 것이지 윤 전 대통령이 결백해서 기각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수 국민들은 해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게 있어요. 김광석 변호사님. 발부가 돼도 지난번에는 발부가 됐는데 취소가 됐거든요. 체포영장 특검 쪽에서 이 청구를 했지만 체포영장은 또 기각이 됐고요. 그렇다면 발부가 된다고 해도 구속이 설령된다고 해도 구속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속 취소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된다고 특검은 한다면. 정당한 법에 근거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은 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증거가 좀 부족하다랄지 아니면 내란죄의 어떤 부수적인 거다 해서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각이 되면 이건 특검에는 상당히 좀 그냥 치명타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무리하게 속도전을 한 게 아니냐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은석 특검이 워낙 수사를 잘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볼 때는 판을 좀 깔아놨다 봐요. 그 말은 뭐냐면 김용현, 네. 여인영, 문상호 이런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네. 그냥 재빠르게 기소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로 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두머리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영장 기각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미리 선수를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기소할 서서히 수도 있는데. 올가매는 방식으로 그렇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한 거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 자체는 죄가 크든 작든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죠.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주요 임무 종사장들이 구속 연장이 됐고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영장이 기각한다. 이건 판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다른 이 주요 피의자들을 주요 종사자들을 구속시킨 이런 이 전례, 그리고 기소가 된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경우도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쯤 영장실심사가 또 열리면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